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차트 보면서 현재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히 제가 오늘은 다른 종목의 사례를 들면서 지금의 이 박셀바이오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근에 수익 매매나 아니면 단타 매매로 이 박셀바이오 매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분들이 앞으로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고점에 물린 상태에서 장기간 지금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홀딩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앞으로 언제까지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3.6%의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박셀바이오의 주주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일단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이너스 구간이 워낙 크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시거나 이런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단타 목적이나 스윙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손절 라인을 슬슬 잡기 시작하는 구간이 바로 지금 같은 구간이죠. 자,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력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종목은요,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세력들이 투매를 하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가 이 종목에서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7월달 이후에, 정확히는 이제 7월 말이었죠. 자, 이때 제가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계속해서 이 주가가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근데 이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바로 이 빨간 선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강력한 시그널인데, 이 OBV가 생명선 아래로 빠지지 않는 이상, 바로 이 생명선이 어디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생명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빠지는 이런 경우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셨던 분들이 지금의 현재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권에 와 계실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연속해서 빠지고 있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생명선을 그을 때 어디였죠? 바로 여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생명선을 OBV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급락이 나오는 이런 상황만 연출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즉 어떻게 되냐, 앞으로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이 OBV가 계속 고점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 세력의 개미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도 이 박셀바이오처럼 이런 식의 주가 하락이 나오다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서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제가 최근에 박셀바이오와 마찬가지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는 바로 현대로템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오른쪽에 현대로템 차트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도 최근에 이게 8월 초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음봉이 나오면서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이 슬슬 손절 라인을 잡는 이런 시점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제가 영상을 급하게 찍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여기서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왜냐, 여기서도 이미 구독자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로 이 OBV 지표상 생명선을 전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추가 하락이 이 OBV 지표상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시라, 이렇게 홀딩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게 전형적인 세력의 개미털기 패턴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보조지표의 도움 없이 만약에 여기 있는 일본 캔들 차트와 아래에 있는 거래량만을 가지고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기본 세팅만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람인지라 이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에 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현대로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아직까지 2차 급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하면서 반등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다시 고점을 경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셀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이 현대로템도 여러분들이 수익 매매하기 가장 난이도가 쉬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 매매나 단타 매매를 할 때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에 생명선을 긋는 이런 버릇을 반드시 들이셔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래야지만 다음번에 나올 이 박셀바이오의 다시 한번 반등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셀바이오의 매집 기간이 얼마나 그랬어요? 최소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제가 이 박셀바이오의 매집 기간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매집의 패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박셀바이오의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세력의 매집이 없거나 아니면 세력이 투매를 하고 나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을 찍고 장기간 하락을 할 때 바로 이 밑에 있는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오비오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주가의 방향과 똑같이 이렇게 하락이 나와야 이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지금 현재 박셀바이오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 전혀 반대로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세력 매집주, 우리가 다른 말로 작전주,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락의 기간이 길었냐? 다른 섹터와 다르게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러분들 이전에도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1년에서 2년까지도 장기간 이 개미털기를 진행을 하면서 매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까지 밀릴 때 동안 주가를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세력들의 계획은 2년 뒤로 맞춰져 있다고 하면, 혹은 1년 뒤로 맞춰져 있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전부 다 뺏어서 어차피 다시 2차 반등을 만들 거기 때문에 기간에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중에 박셀바이오 말고 다른 종목의 이 OBV가 주가 하락과 함께 같이 이 OBV가 빠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빠지고 있는 종목은 세력들이 투매를 하고 이미 나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장기간 보유하고 계시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좋은 사례가 어떤 종목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진원생명과학의 이전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때도 이 진원생명과학이 고점을 찍고 장기간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던 이런 시점이었는데, 지금 현재 박셀바이오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진원생명과학도 주가가 이렇게 장기간 빠지는 동안 오히려 세력의 매집은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만약에 이 OBV를 보지 않는 분들은요, 대부분 마이너스 50% 이상 넘어갈 때 바로 이런 구간에서 더 이상 이 기간 조정을 견디지 못하고 전부 다 손절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손절 물량을 전부 다 받아서 어떻게 됐다? 진원생명과학도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가는 개인 투자자가 올리는 게 아니라 세력이 올리는 거라고 제가 이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확인이 됐을 때 장기간 물려있어도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이 RSI 보조지표, 요 파란 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이 고점 시그널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에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전처럼 진원생명과학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두 차례 작은 시그널이 먼저 나온 뒤에 마지막 우리가 진짜 매도를 해야 되는 이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였는데, 다시 한번 이 박셀바이오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미 두 차례 이 자그마한 가짜 매도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진원생명과학처럼 진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는 이런 시점이 올 텐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장기간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바로 여기서 매도를 하면서 탈출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여기서도 보신 것처럼 박셀바이오가 장기간 하락을 할 때 앞에서 보셨던 진원생명과학처럼 여전히 세력들은 요 계단식으로 매집을 늘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홀딩을 하셔야지, 내가 지금 당장 계좌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이렇게 찍혀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져서 손절을 하고 나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최근에 계속해서 이 음봉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외국인의 수급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빠질 때 박셀바이오의 이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외국인은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HMM이라든지 혹은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기간 산업을 담당하는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의 이 수급을 보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매매를 하실 때는 무조건 이 외국인의 수급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주가가 지금처럼 하락이 나올 때, 이 하락이 나올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OBV와 RSI를, 이 두 가지 보조지표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도적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스스로 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 7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뻔한 패턴이 있지만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전부 다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매수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전부 다 이 예상도를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아마 실제로 이대로 매매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에서도 상위 3%에 해당하는 투자자분들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인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이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그래야 평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박셀바이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를 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 이 종목도 저점을 찍고 이제 막 급등이 나오던 이런 시점이었는데 이때 벌써 6월 중순이었어요. 자, 이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자료를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번 시나리오대로 급등 패턴이 나왔을 때 매수가와 매도가를 얼마로 잡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 패턴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어떻게 비중을 더 실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3번 시나리오대로 추가 하락이 나오는 패턴이 나오게 됐을 때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제가 정확한 이 가격을 표시를 하면서 이대로 매매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만들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죠. 아마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아실 텐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박셀바이오의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전부 다 만들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다, 아니면 일단 매수는 해놓긴 했는데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과 6월 달에 이번 급등이 시작되기 이전에 제가 만들어드렸던 이 시나리오로 지금 수익권에 와 계신 분들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때처럼 똑같이 시나리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자료 최대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그래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세력의 개미털기가 한두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쉽게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이 계좌 안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즉 물려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으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1년 동안 이 코스피 지수가 너무나 많이 빠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계좌 관리가 정말 힘드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탈출을 해야만 계좌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탈출 전략을 짜는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80% 이상의 투자자분들은 이 탈출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직접 이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어야 각각의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탈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미 따라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다. 특히나 국내 주시장에서 단타나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즉 종목이 자주 교체가 되시는 분들은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 심지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요, 아직까지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이번에 한 번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1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